안녕하세요. 중년 상담소입니다. 퇴직을 하면 인간관계가 더 넓어질 거라고 기대하셨습니까? 직장에 다닐 때는 늘 바빴고 시간을 내기 어려웠으니 이제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이 모아둔 돈을 활용하며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막상 만나자는 연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얼굴을 보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관계들이 퇴직과 함께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출근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이제는 좀처럼 울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던 사람들도 이제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퇴직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었기에 큰 고민 없이 필요한 돈을 쓰고 모임에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이 모든 것을 한정된 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제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혹시라도 나중에 아프거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돈 걱정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던 모임도 이제는 식사 한 번, 차 한 잔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괜히 만났다가는 돈을 써야 할 텐데 다들 아직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나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점점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점점 나를 찾지 않게 되고 서서히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돈도 인간관계도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과 어울렸고 늘 누군가와 함께였는데 왜 갑자기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한때는 당연했던 관계들이 퇴직 후에 서서히 희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돈과 인간관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았다면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찾았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까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볼까 싶어 휴대폰을 들어보지만 괜히 어색할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지금 연락하면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바쁜데 괜히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먼저 연락한다고 반갑게 받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들, 돈과 관계, 그리고 나의 삶. 퇴직 후에 우리는 왜 친구를 잃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적인 불안과 인간관계 단절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퇴직 후 우리는 어떻게 돈 걱정 없이 그리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카톡이 온 게 있나? 부재중 전화는 없나? 그런데 화면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한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 업무 보고, 미팅 일정, 회식 약속으로 가득 차 있던 메시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가 언제였더라? 그제야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홍보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제야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들. 강씨 62세는 한때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도 많았고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부장님 점심 드셨어요? 하며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속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를 맞이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하루의 일정이 텅 비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노후를 시작했으니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고독이 주는 공포. 어느 날 강 씨는 오랜만에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합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모임을 만들어 볼까 싶어 휴대폰을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친했던 후배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가지만 받지 않습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다시 걸어야겠다. 두 번째로 동기에게 연락을 합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반갑게 받아주긴 했지만 어딘가 바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한때는 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없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공포가 몰려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도 아무도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집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 문 밖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닐까? 가족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나중에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노후를 맞이한 후의 인간관계 단절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진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될까? 강 씨는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부분만 신경 썼습니다. 퇴직금, 연금, 노후 자금.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이제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던 관계는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노후의 외로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미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적어질수록 우울증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건강을 챙기려 해도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고립된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병이 큰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는 법, 노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법.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카톡이 온 게 있나? 부재중 전화는 없나? 그런데 화면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한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 업무 보고, 미팅 일정, 회식 약속으로 가득 차 있던 메시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전화가 언제였더라? 그제야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홍보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제야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들.
강씨 62세는 한때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도 많았고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누군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부장님 점심 드셨어요? 하며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속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를 맞이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하루의 일정이 텅 비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노후를 시작했으니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고독이 주는 공포. 어느 날 강 씨는 오랜만에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합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모임을 만들어 볼까 싶어 휴대폰을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친했던 후배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가지만 받지 않습니다. 바쁘겠지. 나중에 다시 걸어야겠다. 두 번째로 동기에게 연락을 합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반갑게 받아주긴 했지만 어딘가 바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한때는 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없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공포가 몰려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져도 아무도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집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 언젠가 문 밖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닐까? 가족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나중에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노후를 맞이한 후의 인간관계 단절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진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될까? 강 씨는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부분만 신경 썼습니다. 퇴직금, 연금, 노후 자금.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이제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던 관계는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노후의 외로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미래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적어질수록 우울증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건강을 챙기려 해도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고립된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병이 큰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는 법, 노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법. 중년 상담소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인간관계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질문들, 나는 왜 점점 고립되는 걸까? 이대로 가다 보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걸까? 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혼자서 버티는 법을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색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처음에는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해보기.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 건네보기. 혼자 하는 취미를 벗어나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 찾아보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관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중년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기분이 든다면 너무 오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년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곳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도 좋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년의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항상 응원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